자, 3강입니다. 3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색채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미술치료에서 색채 심리가 참 중요합니다. 색채 심리를 알므로 인해서 그 내담자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내담자하고 또 작품에 있어서도 또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확장되기 때문에 저는 색채 심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강에서는요. 색채 심리의 어떤 색의 각각의 특성, 또 거기에 대한 활용되는 어떤 색에 대한 감정,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목차로는 색채 심리의 효과성, 그 색채 심리 효과성과 색채별 특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심리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울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미술 치료의 시작에서 그 미술과 치료 중에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나움버그가 있었고요. 미술 치료에서는 미술 자체의 치료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미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클레머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통합해서 그 두 요소는 미술과 치료는 둘 다 포함하는 미술 치료에서 포함되는 요소이다 라고 통합적 입장에서 말하는 울만이 색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작품 활동을 하는 동안 정확한 색과 양을 선택해서 조절할 때 충동과 통제, 사랑과 공격, 또 실제와 현상,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갈등 요소들은 통합되고 치료되어 작품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할 때 그 색채가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작품을 하고 빨간색으로 칠하거나 가령 노란색으로 색을 칠하는데요. 왜 노란색이고 왜 빨간색이었냐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작품을 색칠할 때 또 결정해서 색을 칠하게 돼요. 그래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또 색채에 대한 어떤 심리를 또 활용해서 내담자와 함께 들여다보고 또 의사소통의 한 또 분야로 색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내담자를 이해하고 또 내담자는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통찰하는 데 있어서 또 좀 더 확장된 것을 또 정보를 주는 것으로 색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색채는요. 내담자 자신의 작품에 색을 칠하는 것으로서 정서적 표현을 자극하여 조절되지 않은 정서가 방출되고 또 방어 기제가 느슨하게 되어 정서적인 의미에서 내담자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어요. 그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 이야기를 하면요.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린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노란색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란색 하면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기억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했더니 본인이 어릴 때 그 쌀이문, 대문이 쌀이문이었는데 아빠가 그 개나리 그 가지로 비를 맞지 말라고 그 쌀이문 그 앞에 입구에 그것을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 노란색을 보면서 개나리꽃이 생각이 났고 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따뜻한 경험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참 보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색채, 활용된 색채를 또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또 감정과 느낌이 또 이입이 돼서 작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내담자와 함께 더 다룰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또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무의식 안에서 색은 결정되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 클레머가 얘기하는 조절되지 않은 정서가 방출되고 방어 기제가 느슨하게 되어서 정서적인 의미에서 내담자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한 색채를 활용하는 그림은 가슴에 작용하여 인간 정서에 영향을 주어 심장 박동, 혈액순환에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정화된 정서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고 그 정효주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담자 중에 한 분이 한지 작업할 때였어요. 선생님, 저 처음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빨간색 한지로 이게 작품을 해 나가면서 머리가 싹 나았어요. 신기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빨간색은 어떤 심리적인 효과성이 있길래 내담자가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아프지 않게 도와주고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 궁금증을 색채 심리의 세계에 하나씩 색채에 따라오는 그 감정가와 그 색채 심리 효과성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빨간색,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담자가 빨간색 한지를 작업을 하면서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말끔히 치료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빨간색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죠? 열정, 사랑, 그렇죠. 피, 네,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동화책이 있었어요. 빨간 두건가 늑대인가요? 거기서 어떤 엄마가 빨간 두건을 입혀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 보면 악령을 쫓는 어떤 부정적인 부적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악령을 쫓는 부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빨간 두건과 그 늑대에서도 엄마가 빨간 두건을 씌워서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입혀서 보낸 거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도 팥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악령을 쫓는 어떤 부적 역할을 한다라고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에너지를 증가시켜요. 가령 핏기가 없는 내담자가 아니면 환자가 빨간색을 본다 하면 막 혈액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요즘엔 안 그러지만 저희 어릴 때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내복을 사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빨간 내복을 보면서 따뜻함을 상징할 수 있고요. 또 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혈류가 원활하게 촉진되면서 건강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빨간 내복을 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어떤 피를 연상하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역동적이고요. 그 적극적인 열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의 투어 할 때 보면 그 투우사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요. 또 투우사가 빨간 천을 휘두르면서 소를 자극을 시키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은 어떤 이런 열정적이고 어떤 공격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색의 어떤 효과성과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노란색은 정신과 지성의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지적인 힘, 초연, 그리고 유쾌함, 또 친절함, 깨달음의 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이 들어온다고 빛할 때 노란색이죠. 해도 노란색이죠. 그래서 밝고 어떤 지적인 어떤 의미에서 깨달음이 어떤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지성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쾌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웃는 얼굴 스마일 그림 그릴 때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거 많이 보셨지요. 그래서 유쾌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친절을 표현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색채의 상징을 볼 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같이 봐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담자에게 확인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자, 우리가 이런 색채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진단을 속단해서 내릴 수는 없고요.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내담자한테 정보를 탐색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